예, 반갑습니다. 자, 요범사훈, 그러니까 우리가 여덟 가지의 선악을 가리는 방법 중에서 오늘은 마지막, 어렵고 쉬운 선, 무엇이 어려운 선이고 무엇이 쉬운 선인가, 요걸 가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진짜선, 가짜선, 이렇게, 그 다음에 구분선, 고든선, 뭐 이렇게 해서 선을 가리는 이제 그 8가지, 18쌍이죠. 그러니까 16가지를 구별합니다. 그것 중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교재로는 261쪽입니다. 무엇이 어려운 선이고 쉬운 선인가? 예전의 선비들은 탐욕과 욕망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극복하기 가장 어려운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자가 인을 닦는 것에 관하여 말했을 때 그 역시 닦기 가장 어려운 것부터 시작하라고 말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에서 가장 어려움을, 선과 불선, 그 중에 선을 닦아 나가려고 하면은 이 사바세계에서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자, 이제 장애가 생긴다. 장애는 마장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선을 닦으려고 그러면 장애가 반드시 생기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이 선이 아닌 그렇게 이제 악법을 닦으려고 그러면은 장애가 적어요. 불선법에는 장애가 별로 없거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이게 전공 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이 이치가 있어요. 첫 번째, 이 마왕이 개입을 하려고 그래도 이게 자기가 망하는 길로 알아서 가고 있는데 마왕이 개입해서 방해를 할 일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업을 잘못 짓고 있으면 그러면은 알아서 망할 건데 그 마왕이 기뻐할 일이라 개입할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정말 업을 이게 선업을 잘 짓고 공덕을 잘 짓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차원에 머물지 않고 좋은 차원으로 옮겨가게 될 기반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사를 가려고 그러면은 과거에 나하고 나한테 좀 받을 빚이 있는 분들, 나한테 물 좀 먹었던 그런 그런 인연들이, 과거 숙세 인연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내가 그냥 가는 거를 놔두겠어요? 빚을 갚고 가라고 잡을 것 같아요. 빚을 좀 갚고 가라고 잡는 게, 제가 선업을 닦고 공덕을 닦으려고 할 때 장애를 일으켜 주거든. 그러니까 살면서 장애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내가 못 살고 있다 일까? 잘 살고 있다 일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가 전혀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 좀 조심해야 돼. 이거 혹시 이 마왕이 너무 좋아하는 일 아닌가? 그 부분에서 이렇게 반성을 해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이제 복덕의 기반이 워낙 깊어서, 공덕의 기반이 깊어서 더 이상 장애가 침범하지 않는 상태라면은, 그렇다면은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은 반성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어려운 것이라는 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장 선을 닦는데 가장 어려운 것부터 극복한다고 했느냐 이러면, 사람은 각각 업력이 다릅니다. 그러면 각각 다른 업력 중에서 자기의 업력에서 약점이 있어요. 나는 그것만, 그 앞에서는 이게 맥을 못 추겠어. 어떤 사람은 식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탐 중에서도 어떤 종류의 음식 앞에서는 식탐이 왕성하게 작동해요. 충동력이. 그러면은 그 앞에서는 어떻게 해볼 길이 없거든. 쉽게 무너져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알코올 앞에서 무너질 수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명예 앞에서 무너질 수 있죠. 이게 명예가 힘들 수도 있죠?
어떤 분들은 뭐죠? 손익계산에서 예민해질 수가 있죠. 이렇듯이 자기의 업력이 가장 강하게 완고하게 작동하는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만 극복하면은 다른 건 문제도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려운 자리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의 선업을 방해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습관들. 그런 습관이 있으면은 그 자리를 이제 포인트로 잡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해야지 정도 가지고는 그 제일 어려운 거는 그냥 내가 오늘부터 안 해. 이런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뭐죠? 연구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요리를 해야 내가 극복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 그것을, 그리고 시도는 단박에 시작하고 성공은 어떻게?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이 합니다.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이 한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인디언들은 비가 안 오면은 기우제를 지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지내냐면 비 올 때까지 해요. 그러듯이 자기의 업력 중에서 내 선업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 하나를 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것을 연구하고 수정하고 연습해보고 또 다시 반성하고 이러면서 그 하나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어떤 것과 같냐면은 제 체력에 이렇게 역기 같은 거를 한 150kg를 들어 올리려고 그러면은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제가 150kg를 들어 올리는 노력으로 체력을 길렀다 그러면 그 이하 일상생활에서 제 힘으로 필요한 문제는 거의 태반 다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듯이 이 자기의 문제 중에서 가장 크게, 충동적으로도 가장 크게 와닿고 또 내 선업을 가장 자주 심하게 자주 훼손시키는 가장 힘이 있는 그러한 습관들, 그런 유혹들을 그것을 하나 극복해냄으로 해서 나머지 그보다 힘이 약한 것들을 일시에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것이 옛날 분들이 이제 공부를 했던 그런 자기 습관을 극복하는 그런 공부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공자가 인을 닦는 것에 관해서 말했을 때 그 역시 닦기 가장 어려운 것부터 시작하라고 했다 했는데, 근데 이제 공자님이 인을 얘기했다고 하니까 인이야 좋죠. 그런데 공자님이 인을 얘기했다는 점에서 이제 이 인이라는 성격이 뭐냐면은 인이라는 거는 너그러운 건데, 인자하고 너그럽다는 얘기는 내 입장에서 인자하고 너그러운 게 아니에요. 저를 만난 사람들이 저한테 인자하고 너그러운 느낌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저한테 인자하고 너그럽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공감을 해주는 분한테 받겠습니까? 제가 공감을 안 해주는 사람이 저한테 인자하고 너그럽다는 인상을 받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걸 생각을 해보면은 인이 되려고 하면은, 그리고 인자하고 너그럽다는 이 인이라는 것이 작동하려면 어질인자가 작동한다는 얘기는 이 안에는 뭐죠? 상대방에게 어떤 거죠? 정성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무엇이 들어가요? 상대를 공경하는 마음. 상대에게 정성을 다하고 상대를 공경하는 마음, 그리고 상대를 공감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래야 상대방에게 너그럽다라는, 그렇죠? 인자하다라는 그러한 이제 느낌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각의 내 업력이 있고 각각이 자기의 업력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자기 업력이 있기 때문에
주로 무엇을 느끼냐면 자기 업력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내 업력이 강해졌을 때는, 내 업력을 강하게 가질 때는 그 내 위주로 느끼고 내 위주로 생각하지, 그 이게 상대방을 이 감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24시간 내 업력을 내려놓을 만큼 우리가 자기 업력으로부터 100% 자유롭냐? 그렇지는 않겠죠. 그럼 어떡하죠? 무엇을 연습해요? 이 자기 업을 잠시 쉬는 연습. 내 업의 이게 흐름을 잠시 이렇게 가라앉히고, 다른 이의 업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연습하고 확보를 합니다. 그러면은, 내 위주로 하다가도 메시지가 세게 뭐가 들어오고, 뭐가 이렇게 다른 메시지가 연속해서 들어오면은, 그때 내 업력을 쉬고 상대의 메시지를 읽어보는 거예요. 그 입장에서. 그래서 이 인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 앞에는 무엇이 따라오냐면은, 인이 작동하려면은 이 평등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 평등심을 그래서 평등심이라는 건 뭐냐면, 사회적 지위, 고하, 빈부, 귀천, 이런 문제를 떠나서, 왜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 보고, 생명을 생명으로 보는 기본적인 그런 시각 있죠.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생명을 생명으로 보는 그런 위에서, 그리고 그 각자의 업력과 공력 때문에 차이는 발생될 수 있지만은, 그 차이가 그 인간을 비참하게 하는 지경에 떨어질 때는 거기에 무엇이 발생되냐면은 측은지심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에 이게 너무 심각한 불균형을 이렇게 좀 해소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작동될 때, 우리는 인이 이게 그 사람의 마음에 어진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인이라는 건 나약하지가 않아요. 인을 실천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해력이, 상대에 대한 이해력도 있고, 공감력도 있고, 또 용기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해서 자기 것을 덜어내는 그런 자기를 양보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던 대로 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있냐면은, 내가 작은 선행이라도 기회가 있을 때 그냥 한다. 작은 선행이라도, 큰 선행, 작은 선행 안 가리고 나한테 기회가 있을 때 선행을 닦는다. 이 마음을 가지면은, 그러면 내 스스로, 내 업력이 선행 공덕을 닦는데 익숙해지거든요. 근데 이 정도는 안 해도 돼. 이 정도는 하고서 한두 번 패스하잖아요. 그러면은 고만한 일, 그 비슷한 아류의 것들은 어느 순간에 보면 싹싹 패스시키는 그런 업력이 작동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대략 시도를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전공법사도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만, 여기 한번 보면은, 자, 이 두 번째 264쪽에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볼까요? 그 위에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대략 좋은 운과 나쁜 운이 대략 한 5년 단위 정도로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인생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가 있죠. 자, 따라서 어릴 때 모든 사람들에게 행운을 나누어 주도록 선행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사람들에게 복을 자꾸 행운이란 말을 복이라고 보면 돼요. 복을 나누어 주도록 선행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일단 그것을 나누면 운명에 의해 가질 것이 이미 결정되었다 해도, 그것이 이제 내 복으로 이렇게 들어온단 말입니다. 운명에 의해서, 내 복력에 의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회양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가 써야 할 복량을 다 쓰지 않고 그것을 회양을 하게 되면 내 복력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이 젊고 힘이 있을 때, 젊고 힘이 있고 아직 여지가 있을 때는 복을 지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걸 자꾸 미뤄요. 누리는 거를 이렇게 조금씩 미루고 이렇게 보내게 되면은 그 복력이 언제 말년에 이게 복력이 이렇게 그것들이 이제 찾아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젊을 때 힘이 있을 때는 많은 것들을 양보하면서 복력을 축적하고, 그리고 이제 노년으로 갈수록 그런 그 복력들이 다시 이제 자기를 유보해놨던 복력들이 찾아오게 됨으로 해서 이게 이 인생의 마무리, 그리고 이 노년 마지막, 그 다음에 또 언제죠? 임종할 때 임종복도 필요하거든. 그렇죠? 이 임종하기 전에 혼수 상태로 3년, 5년이라는 거는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임종할 때 잘 가는 거는 본인에게도 복이 되고 자손들한테도 참 좋은 일이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아래 단을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선업을 닦는 데 있어서 권세가 있을 때 남을 돕고 공덕을 쌓기가 더 쉽다. 실제 그렇죠. 권세가 있고 재력이 있을 때 남을 돕고 공덕을 쌓기가 더 쉬워요. 그러나 이 권세를 남에게 해롭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실제로 뭐냐면은 권세가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권세가 약하거나 나보다 재력이 약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안 돕든지 그냥 이렇게 안 돕고 내버려 두든지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넘어갈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되죠? 내 권세로 상대를 누른다든지 또 내 재력으로 상대적 빈곤감에 몰아넣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복업이 되는 게 아니라 복을 감하는 일이 되죠. 그리고